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왜 강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호실적, 두 번째, 우리 자동차주의 강세, 그리고 세 번째, 세제 개편한 기대감입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실적 발표 결과는 한마디로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총이익률은 모두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아주 소폭 밑돌았는데요. 대신에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됐습니다. 젠슨 황 CEO의 코멘트를 봐도 자사의 반도체를 사려는 수요 여전히 강하고 중국 수출 승인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3에서 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가 확대될 거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전망도 밝게 제시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가량 하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살짝 미달했고 중국 판매 불확실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는데 사실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이 발표 전부터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표준 컨센서스보다 길거리 기대치라고 불리는 스트릿 컨센서스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발표 당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이른바 세론 뉴스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주도주들은 다른 주식들보다 이런 실적 기대치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것이 왕관의 무게겠죠. 그래도 엔비디아와 같은 주도주는 과거 경험상 발표된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발표 당일에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의 기회보다는 매수의 기회였던 적이 많았기는 합니다. 자, 이를 반영시키는 것일까요?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 관련주들에는 차익 매물 출회가 나왔었는데 어닝 쇼크가 아닌 엔비디아 일부 해석에 따른 매물이라는 악재까지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도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2.5% 오른 26만 6,500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죠. 보시면 러셀 19%의 급등 유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하나마이크론이 웬일인지 오늘은 10% 급등입니다. 이 밖에 원익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의 종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코스피 상승 요인 자동차주 강세 배경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분석이 시장의 시선을 바꿔놓았는데요. 시장은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를 둘러싸고 지금이 고점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수요는 정체돼 있고 경쟁은 치열하며 미국 관세 문제까지 겹쳐 이익 성장이 멈출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앞으로 3년간 이어질 성장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건데요. 그 중심에는 가장 큰 수익원인 미국 시장이 있다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에 11%에서 2028년에는 13.7%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파워. 현대차와 기아 차량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평균 25%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슈퍼사이클인데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 하이브리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서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늘릴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의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올해 12%에서 2028년 27%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성장 스토리가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각각 목표 주가를 30만 원과 14만 5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현대모비스는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확대 흐름이 전기차 부품에 강점이 있는 모비스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피 상승 요인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CBS에 출연해 9월 초를 넘기면 대주주 양도세 요건 50억 기준을 유지해도 환영받기 어렵다면서 결국 9월 외교 이벤트가 끝난 뒤에 정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실제로 지주사와 증권주 등 관련 종목이 움직였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테마 섹터별로 상승률 상위에 1위 이름 올린 게 바로 증권 섹터고 이런 맥락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과거에 9월, 10월에 배당주 성과가 긍정적이었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을 하겠지 하는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014년 이후 배당 수익률 상위 기업의 월별 주가 상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표시 기간인 9월과 10월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수익률보다 각각 1.9%포인트, 2.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수보다 고배당주의 수익이 더 좋으니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고 이렇게 9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자 하는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SK증권은 세제 개편이 통과되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기업의 조건을 꼽았습니다. 먼저 배당 성향이 낮은데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실제로 배당 의지를 보여온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 때도 꾸준히 배당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 이익도 계속 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세제 개편이 통과되면 절세 효과를 위해서라도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입니다. 배당은 적게 해왔는데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만약 배당을 안 늘리면 행동주주 펀드가 왜 주주 환원을 안 합니까? 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한 기업들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평균 28% 정도였습니다. 즉 지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이런 압박에 취약하고 결과적으로 배당 확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기업들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럼 자리 옮겨서 이와 관련한 투자 의견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